안녕하세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박서영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노인질환,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먼저 고혈압에 대해, 두 번째로 당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이란 무엇인가요? 고혈압이란 혈압이 다양한 이유로 높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혈압은 동맥혈관 벽에 대항하는 혈액의 압력을 말하며, 이 압력은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보낼 때 가장 높은데, 이때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심장이 늘어나서 혈액을 들일 때 가장 낮은데, 이때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고혈압의 5에서 10%는 원인이 명확한 2차성 고혈압입니다. 그 외 90% 이상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모여서 고혈압을 일으키며, 고혈압을 유발하는 요인은 유전,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60세 이후 노년층, 남성과 폐경 이후 여성, 나트륨과 지방 및 알코올의 과잉 섭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섭취의 부족 등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신체 검사 혹은 진찰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란 별명도 있습니다. 간혹 나타나는 고혈압의 증상은 어지러움, 심계항진, 피로감 등의 혈압 상승에 의한 증상, 코피나 혈뇨, 시력 저하, 뇌혈관 장애 증상, 협심증 등 고혈압성 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두통이 있는 경우에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혈압 때문에 두통이 생기지 않고, 두통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보다 두통을 먼저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흔히 목덜미가 뻣뻣하면 혈압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목이 뻣뻣해지고 그로 인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다른 이유를 먼저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한고혈압학회와 미국 심장학회의 혈압 기준으로는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확장기 혈압 80mmHg 미만이며, 1기 고혈압인 경도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에서 159mmHg이거나 확장기 혈압 90에서 99mmHg이며, 2기 고혈압인 중등도 이상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6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 100mmHg 이상입니다. 혈압을 1회만 측정하여 고혈압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측정한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1일 간격을 두고 최소한 2번 더 측정합니다. 그 결과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고혈압의 치료 방법으로는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체중 조절, 식사요법, 규칙적인 운동 실시 등 비약물적인 요법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고혈압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약물을 이용해 혈압을 정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비약물적 요법과 약물적 요법을 함께 실시합니다.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는 고혈압 환자의 식이요법 방법입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우선 체중 조절, 염분 섭취 제한, 알코올 섭취 제한 등 생활 습관을 교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과체중이거나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저열량식을 시행하여 체중 감량을 해야 합니다. 이로써 심혈관계 위험을 줄이고 약물요법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섭취 열량을 제한하면 단백질 섭취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고혈압 및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며 약물요법의 효과를 약화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칼슘 섭취량, 섬유소와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 비율을 증가시키며 카페인을 적절히 제한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당뇨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란 무엇인가요? 당뇨병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는 병입니다. 정상인의 경우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으로 인해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지 않을 정도로 조절됩니다. 하지만 이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면 혈당이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며 이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당뇨병은 유전적 체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당뇨병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당뇨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이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전체 당뇨병의 1% 미만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당뇨병은 원인 유전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뇨병을 유병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고령, 비만, 스트레스, 임신, 감염, 스테로이드 제제나 면역 억제제, 이뇨제 등의 약물이 있습니다. 최근에 당뇨병이 급증하는 이유는 유전적인 원인보다는 과도한 음식물 섭취, 운동량 감소로 인한 비만증의 증가 때문으로 여겨지므로 본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을 3다라고 부릅니다. 3다란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 많이 먹는 다식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피로감, 눈 침침함, 손발 저림, 체중 감소, 질 소양증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혈당이 많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뇨병은 혈당을 측정하여 진단하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첫 번째, 당뇨병의 특징적인 증상인 다음 및 다뇨가 나타나며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식사 시간과 관계없이 측정한 혈당이 200mg/dL 이상이거나 두 번째, 8시간 동안 공복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마지막으로 음식을 섭취한 뒤 측정한 2시간째 혈당이 200mg/dL 이상입니다. 당뇨병의 치료 방법으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가벼운 당뇨병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약물요법을 추가합니다. 약물요법을 받는 중에도 반드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적절한 열량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므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단순당은 소화 흡수가 빨라 혈당 상승을 촉진시키므로 설탕이나 꿀 등 단순당의 섭취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식이섬유소는 혈당과 혈중 지방의 농도를 낮추므로 적절히 섭취하여야 하며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기름으로 적정량 섭취합니다. 또한 과다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가지고 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인 비만, 좌식 생활, 고지방 식사, 스트레스, 음주 등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 비만증이 생기지 않도록 식사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매년 혈당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5세 이상의 모든 성인. 두 번째, 45세 미만이라도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면서 아래와 같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래와 같은 위험 요인이란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는 사람, 고혈압이 있거나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 이상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과거 내당능 장애 또는 공복 혈당 장애가 있었던 사람,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거나 4kg 이상의 거대 알을 출산한 적이 있는 사람, 심혈관 질환을 앓은 과거력이 있는 사람,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노인 질병인 고혈압과 당뇨를 예방하고 질병 관리를 위해 식이요법과 더불어 운동요법도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데요. 그럼 이어서 최재혁 운동지도사의 당뇨, 고혈압 이겨내는 유산소 운동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강도를 높여서 할 경우 쉽게 지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즐겁게 따라하시면서 운동을 습관처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어르신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